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지난번 북한이 보내온 오물풍선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이 남쪽으로 날려보낸 오물풍선을 분석한 결과 기생충이 다수 발견됐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남한에 살포한 오물풍선 내용물들을 분석한 결과 살포 오물에 포함된 토양에서 회충, 현충, 분선충 등 기생충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토양에서 사람 유전자도 발견됐다며 기생충들이 인분해서 유래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양맥에선 기생충은 화학비료 대신 인분 비료를 사용하거나 비위생적 생활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주로 보건환경 후진국에서 식별된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다만 이번에 북한이 살포한 토양은 소량으로 우리 군에서 수거 관리한 만큼 살포 오물로 인한 토지 오염이나 감염병 우려 등 위해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이번에 보낸 오물풍선에서 북한 내부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쓰레기들이 다수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몇 번씩 기워시는 양말이나 옷감을 덧대어 만든 마스크나 장갑, 티셔츠, 구멍난 유아용 바지 등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오물풍선에는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와 관련된 문건 표지가 발견돼 이런 물건들이 오물풍선에 들어간 경위를 의아하게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오물풍선의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교시라고 적힌 문건 표지가 둘로 잘라진 채 들어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의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라는 문건 표지도 오물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북한에서 수령교시 문건 훼손 행위는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중죄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는 또 과거 북한의 의류를 지원해온 업체의 브랜드천 조각을 오물 소재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넥타이나 청자켓 등 한국산 물품은 가위나 칼로 심하게 훼손해 한국산 물품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오물풍선에서는 또 미국의 월트 디즈니나 일본의 헬로키티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무단 도용한 모조품의 조각이나 쓰레기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살포한 오물들이 일반 쓰레기보다는 일정한 크기의 폐종이 비닐, 자투리천 등 급조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살포용 쓰레기가 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토양에서 사람 유전자가 발견된 점을 미뤄볼 때 이 같은 기생충들은 인분해서 유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에 살포된 토양은 소량으로 살포로 인한 토지오염이나 감염병 등 위의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은 일반 쓰레기가 아닌 폐종이와 비닐자투리천으로 급조한 살포용 쓰레기가 다수라며 그 근거로 라벨과 병뚜껑 등이 제거된 페트병을 예로 들었다. 북한은 과거 2000년부터 북한의 의류를 지원해온 우리 기업의 의류를 대거 살포하기도 했는데 가위나 칼로 심하게 훼손해 한국산 물품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쓰레기에는 심하게 낡아 기워시는 양말과 구멍난 유아용 바지 등 북한 내부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물품도 다수 포함됐다. 의류 가운데는 미국 월트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나 곰돌이 푸우 그리고 일본 산리오사의 헬로키티 등 캐릭터를 무단 복제한 모조품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살포된 오물 중에는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 문건 표지가 발견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폐종이 가운데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교시라고 적힌 문건을 포함해 김정은의 활동으로 추정되는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적힌 문건도 발견됐다. 북한 형법에 의하면 수령교시 문건 훼손은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중죄에 해당된다. 북한이 최근 살포한 오물풍선을 분석한 결과 생활환경 노출 방지를 위한 기획성 쓰레기가 다수 발견됐다.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 문건 표기가 폐기가 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퇴비에서는 기생충도 나왔다. 통일부는 북한 살포 오물 분석 결과에서 일반 쓰레기보다는 일정한 크기의 폐종이 비닐, 자투리천 등 급조한 것으로 보이는 소위 살포용 쓰레기가 다수였다며 페트병의 경우 라벨, 병뚜껑 등을 제거해 상품 정보 노출을 방지한 흔적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주민의 심각한 생활난을 보여주는 생필품 쓰레기도 다수 발견됐다. 열악한 경제 상황의 증거로 통일부는 몇 번씩 기워시는 양말, 옷감을 덧대어 만든 장갑, 옷감을 덧대어 만든 마스크, 옷감 2장을 덧대어 만든 티셔츠, 구멍난 유아용 바지, 발가락이 훤히 보이는 유아용 양말 등 참고 사진을 게재했다. 이외 2000년부터 북한의 의류를 지원한 한국의 브랜드 천 조각과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 문건 표지가 방치 폐기된 것도 볼 수 있다. 또 곰돌이 푸, 헬로키티 등 미국 디즈니와 일본 산리오사의 캐릭터를 복제한 모조품도 발견됐다. 북한 오물풍선으로 본 똥 공격의 역사 미사일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니다. 남과 북으로 나뉜 땅에 긴장감이 묵직한 똥이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다. 북한이 보낸 똥풍선은 휴전선을 넘어 남쪽에 상륙했다. 충청과 전북, 경남, 경북 등 전국 778곳에 떨어진 오물풍선은 차 유리를 부쉈고 어느 집 마당에 떨어지기도 했다. 이게 무슨 변 혹은 인지. 모두가 매일 마주하는 똥인데 북한이 탄저나 천연두, 패스트,
콜레라, 보툴리눔 같은 생물 무기를 배양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과 버무려지며 풍선을 통한 생화학 공격에 대한 공포로 변했다. 한국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위협적이라는 응답이 60%나 됐다. 실질적 위협은 되지 않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오물풍선에서 투하된 물건 중 생화학 공격의 매개체는 분변일 것이라면서 도풍향과 풍속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인간이 태어나 자신의 힘으로 내놓는 첫 번째 생산물인 똥 모두가 배출해내지만 고약한 냄새와 독성을 가진 그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원초적인 혐오물이자 정신 무장을 단번에 흐트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똥을 피하고 혐오해왔다. 분변이 식중독이나 콜레라, 장티푸스 전염의 매개체가 된다는 과학적 사실을 알기 전부터 인간은 똥을 혐오하고 피함으로써 건강을 지켜왔다.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음식물을 소화하고 남은 찌꺼기인 똥은 전쟁에서도 빛을 발할 정도로 공격성을 가진 무기였다. 조선시대 정약용이 외적의 침입이 잦은 접경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향토방위 전술 전략을 저술한 민보위에서는 대나무통에 넣은 똥물을 쏘는 분포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말 그대로 똥대포 몸에 상처를 입은 외병은 상처를 파고든 똥독으로 사망했고 신체 건강한 외병도 똥물을 뒤집어 쓴 후 전의를 잃는다는 것이었다. 똥을 이용한 공격은 조선 후기 학자 송규빈이 쓴 풍천유양에서도 발견된다. 공격은 더 독해진다. 똥을 모아 1년 정도 삭힌 금즙을 공격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지독한 냄새와 독성을 가진 조선판 생화학 무기인 셈이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대나무 죽창으로 만든 덫을 놓았다. 이 죽창엔 식물의 독이나 사람의 똥을 발랐다. 죽창에 찔려 자창을 입을 뿐더러 세균에 감염되도록 한 것이다. 베트남 군인들의 똥 바른 죽창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은 정글에 원숭이 똥과 비슷하게 생긴 송신기를 놓았다. 베트남 군인들의 눈을 속이고 진동을 감지해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똥 공격을 받고 똥과 비슷한 기술로 승부하려던 미국은 직접 똥을 바른 베트남에 패배했다. 근현대 시대의 도시는 똥을 처리하며 발달해 왔다. 산업화 이후 진행된 도시화의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인간이 매일 배출하는 분변을 처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정화조가 개발되고 오수 처리 시설이 확산하면서 도시는 오물로 인한 냄새와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똥 공격은 여전히 유효하다. 신체적 타격이 아닌 정신적 타격을 가하기 때문이다. 똥이나 처먹어라 이 새끼들아. 1966년 9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똥물이 튀었다. 대정부 질문을 하던 무소속 김두한 의원이 사카린 통에 담아온 똥물을 국무위원석에 퍼부은 것이다. 그는 선열의 얼이 담긴 파고다공에서 퍼왔다고 했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한국비료가 건설 자재를 가장해 사카린 원료를 위장 밀수입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이 들끓을 때였다. 당시 본지 기사는 정일권 총리 등은 오물 세례를 받아 양복이 흠뻑 젖었다고 썼다. 선열의 얼이 담겼다 해도 똥은 똥. 이 사건으로 김두한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으나 내각 총사퇴 등의 파장이 이어졌다. 2016년 벨기에 브뤼셀 폭탄 테러 용의자의 가방에서는 썩은 동물의 생식기와 대변이 담긴 봉지가 발견됐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식량 공급망에 독을 풀거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루탄 물 대포에 맞서는 방법도 된다. 2017년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를 불러온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던 반정부 시위대는 푸푸토프라는 생화학 무기로 전투 경찰에 맞섰다. 인분과 물을 섞은 똥 칵테일이었다. 이를 담은 병에는 애정을 담아라는 글귀를 적었다. 애정을 담아 투척한 인간의 똥이 장갑차에 범벅이 되고 무장한 경찰에게 뿌려졌다. 마리에리스 벨디즈 베네수엘라 사법감사관이 이를 생화학 무기로 규정할 정도였다. 사실은 생화학 무기보단 똥물을 맞은 전투 경찰들이 정신적 타격을 입은 게 컸지만 북한은 왜 똥을 보냈을까? 김여정은 대남 오물 풍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 앞으로 한국 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진정 어린 선물이라는 말이 진정일 리는 없지만 북한에서는 똥이 귀한 게 사실이다. 화학 비료가 없어 인분을 걸음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매년 초 인민들에게 똥 모으기 과제를 하다라는 인분 전투도 벌인다. 공장 기업소 노동자는 1인당 500kg, 인민반은 가구당 150kg의 퇴비 과제를 10일간 수행해야 한다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똥을 훔쳐가는 도둑도 있고 갑작스러운 신호에도 꾹 참고 집까지 뛰어가 볼 일을 해결한다. 인분 값은 100kg에 1,700원에서 3,400원 수준, 쌀 3-4kg를 살 수 있는 가격이다. 비료뿐 아니라 구충제도 부족한 북한에서 인분은 기생충 감염의 매개체가 된다. 2017년 JSA를 넘어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배에서도 30마리의 기생충이 발견됐다. 가장 긴 회충의 길이가 무려 27cm에 달했다. 감염된 사람의 배설물이 흙을 통해 채소에 묻고 이 채소를 섭취한 사람이 다시 감염되는 악순환이다.
실질적인 위협보다는 감정적 공격에 가깝다. 국내 분뇨 연구의 권위자로 똥박사란 별칭으로 불리는 박완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분변으로 전염병이 전파될 수 있지만 한국은 선진국에도 뒤처지지 않는 오수 처리 기술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분뇨 처리를 할 수 있다며 똥독이 오를 정도로 양이 많지도 않고 실질적 위협도 되지 않지만 똥이 가진 혐오감을 고취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전히 똥은 정신적으로 치명상을 일으키는 존재다. 머릿속에 똥만 찼다는 비난은 지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금치산자 취급을 하는 것이고 똥멍청이는 멍청하다 못해 똥만큼 멍청하다는 강조다. 그래, 내 똥 굵다나 똥배짱은 꺾이지 않는 고집에 대한 기권이기도 하다. 평범한 단어도 똥을 붙이면 부정과 혐오가 된다. 군대나 직장 등에서 부당하게 괴롭히는 행동은 똥군기라는 단어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똥손은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기질처럼 여기게 한다. 오물 풍선 소동 끝난 게 아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풍선의 적재물에서 담배꽁초, 퇴비, 폐건전지, 폐천 조각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됐고 현재 관련 기관에서 이를 정밀 분석 중이라며 현재까지 화생방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국민들 사이에 한때 풍선에 담긴 물질이 유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다행히 화생방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이 날린 오물 풍선이 전국에 살포되었다. 북한은 남한 전 지역으로 풍선이 날아가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남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해 오물 풍선을 날리겠다고 경고했다.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북한은 휴지 쓰레기 15톤을 각종 기구 3,500여 개로 한국 국경 부근과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다. 6월 2일 김강일 부상은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 김강일 부상은 살포를 경고할 때 국경 부근과 수도권 일대를 지목했다. 북한 군부는 접경지역과 수도권을 살포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한국 전국 각지에 살포된 것을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다. 전단을 담은 풍선은 바람의 방향과 속도에 따라 도달 범위가 영향을 받는다. 살포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탈북민 단체들이 날린 대북 전단이 편서풍 때문에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은 이번에 날린 풍선이 어디까지 살포되는지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었다. 북한 군부는 풍선의 성능과 무게, 풍속과 풍향을 분석해 풍선을 더욱 효과적으로 살포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애초 북한의 의도는 우리에게 모욕감과 피로감을 주고 오물수거에 드는 공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는 남한이 보낸 대북 전단 때문에 자신들이 당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자는 심산이었다. 김여정은 대북 전단을 정치 선동 오물이라고 말했다. 탈북민 단체들은 대북 전단과 함께 1달러짜리 지폐나 약품, USB를 담아 보내는데 김여정은 똥개도 안 물어갈 오물이라며 심히 우롱 모독당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오물을 풍선에 담아서 날려보낸 것은 국가 행위라고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유치하다. 북한 행위는 그들의 표현대로 기분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 일이다. 실제로 그랬다. 마른 하늘에서 오물이 떨어지자 정부 당국은 접촉을 금지하고 살포된 장소를 차단했다. 군의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수거하고 분석했다. 행정안전부는 비상 대비 지침을 만들어 중앙부처와 전국시도 지자체에 시달했다. 당연히 해야 할 조치이다.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 출동은 오물의 생화학 관련 유해물질이나 폭발물이 섞여 있을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북한이 보낸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하지 않은 것도 위해 물질이나 폭발물이 있을 가능성 때문이다. 공중에서 격추하면 낙하물 때문에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군의 대응은 적절했다. 오물 풍선 때문에 일부 차량이 파손되는 등 한바탕 소동을 겪었지만 인명에 심각한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 반면 북한은 많은 것을 얻었다. 오물 풍선으로 우리 사회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오물 풍선이 전국으로 퍼진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풍선의 생화학 물질이나 폭발물을 싣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질 수 있는 타이머 기폭제나 풍선 재질을 개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이 풍선의 생화학 물질이나 폭발물을 실어보낸다면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평시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안보의 기본이다.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남쪽이 보낸 대북 전단에 대해 기구를 이용한 살포 행위는 특이한 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도발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도 특이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셈이다. 오물 풍선 소동은 끝난 게 아니다. 탈북민 단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물 풍선 살포를 사과하지 않으면 대북 전단을 보내겠다고 주장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렇다고 이 결정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무한정 용인한 것은 아니다. 2016년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만 대북 전단을 실은 대형 풍선이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규정하는 민법 제761조 제2항에 따라 국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현실에서는 법 조항을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따로 없었다. 정부 당국의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이 개정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입법 목적은 정당화나 표현의 자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헌법 조항에 따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현행법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을 때보다도 위험은 더 명백하고 현존해졌지만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재할 뜻이 없어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경찰력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제재하지 않고 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